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급진 이슬람 세력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2의 9.11 테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이 조만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뉴욕이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을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관까지 확대했습니다. 정책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3개월 내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주둔 미군의 철수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습니다. 탈레반의 부활이 급진 이슬람 세력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2의 9.11 테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 국방특별위원회장인 토비아스 엘우드 보수당 하원 의원은 어제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너무나 애석하지만 9.11 같은 서구에 대한 또 다른 대대적 공격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루드 의원은 테러리스트 집단은 지난 20년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아프간에서의 우리의 시기에 종지부를 찍길 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실패한 국가들이 테러 집단을 위한 온상이 되는 상황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카에다가 아마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들은 당연히 이런 식의 온상을 원할 것이라며 세계 곳곳에 실패한 국가가 불안을 야기하고 이는 우리와 국익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카에다는 지난 2001년 9월 11일 테러를 일으킨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로 당시 약 3,000명이 사망해 미국과 서구 역사상 최악의 테러 참사였습니다. 미국은 이후 알카에다를 돕는 탈레반 정권을 박멸하겠다며 아프간 전쟁을 시작한 이후 탈레반 정권을 축출했지만 작전을 끝내지 못하고 20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9.11 테러 20주기인 올해 9월 11일까지 아프간 철군을 완료하고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을 끝마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올해 5월 아프간 주둔 미군이 철수를 시작하자 다시 기세를 펴고 점차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을 장악하고 아프간 이슬람 수장국 설립을 선포했습니다. 미군은 카불 공항에서 미국인들과 다른 동맹국 국민들을 공수하기 위한 작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관계자는 탈레반과 공조하고 있고 8월 말까지 대피를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미군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테일러 육군소장은 공군 C-17 수송기 9대와 1,000여 명의 병력이 장비들과 함께 카불 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 165명을 포함해 700명에서 800명의 민간 대피자를 태운 C-17 수송기 7대가 이륙했다고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특별 이민 비자를 신청한 아프간인과 제3국 국적자들이 대피자에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테일러 소장은 18일까지 매 시간당 대피자들을 태운 수송기 한 대가 카불 공항을 이륙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탈출하려는 아프간 국민들이 필사적으로 보안망을 뚫고 활주로로 돌진하면서 지난 16일 공수작전이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7명이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공항의 미군 사령관들이 안전사고를 피하기 위해 공항 밖의 탈레반 사령부와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프랭크 맥켄지 중부군 사령관이 지난 15일 카타르에서 탈레반 지도자들과 만나 분쟁을 해소하고 미군의 안전한 철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는 탈레반의 적대 행위는 없었고 현재 패배한 아프간군 수백 명이 공항을 통해 대피 작업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8월 31일까지 대피 감시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조만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8개월이 지나면 면역 효과를 위해서 다시 부스터샷을 맞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행정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 대다수 국민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8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부스터샷 접종 시 백신은 처음에 접종받은 백신을 똑같이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우선 접종 대상은 요양시설 거주자와 의료진이 될 전망입니다. 부스터샷은 애초 완료 기준으로 승인된 횟수를 넘어 시행하는 추가 접종을 의미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델타 변이에 대응할 추가 방어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당국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도 복수의 관계자를 이용해 곧 모든 국민에게 부스터샷이 권고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광범위한 부스터샷 접종은 식품의약국의 승인이 내려진 뒤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은 부스터샷의 초기 임상시험 자료를 보건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FDA는 미 전역 약 3%에 해당하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뉴욕이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을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관까지 확대했습니다. 정책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다음 달 13일까지는 유예기간이고 홍보를 위한 미디어 캠페인이 실시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뉴욕시가 박물관 및 기타 문화기관의 방문객과 직원에게 예방접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이 문화기관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런 공격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방문객과 직원 모두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예방접종을 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33개의 박물관 및 예술단체들은 지난 몇 주 동안 뉴욕시 문화부와 이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백신 의무화 조치는 이날부터 실내 식당과 체육관, 실내 오락장소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Key to NYC 프로그램을 확대한 겁니다. 다만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아동에는 백신 접종자와 동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입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책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다음 달 13일까지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이 새로운 정책을 대중에 알리기 위해 $10,000,000를 투입한 미디어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학교 개학과 기업 출근 등을 앞두고 뉴욕시 주요 대중교통이 속속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 서비스도 어제부터 완전 정상화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는 29일부터 메트로노스 통근 열차의 운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중 서비스는 팬데믹 이전의 82% 수준으로, 주말 서비스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MTA 측은 이를 위해 허드슨 라인 25대, 할렘 라인 37대, 뉴헤이븐 라인 40대 등 총 102대의 열차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중교통 이용객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트로노스의 경우 팬데믹 이전의 약 50에서 60% 수준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팬데믹 기간 동안 축소 운영됐던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 서비스도 어제부터 완전 정상화됐습니다. 지난 13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 서비스가 16일부터 팬데믹 이전 운영으로 100% 복귀해 30분 간격으로 24시간 운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시 교통국은 서비스 복귀를 위한 운행 확대에 대비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고 교육하는 등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뉴욕주 건강보험 플랜의 보험료 인상폭이 평균 3.7%로 확정됐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요구한 인상폭보다 낮은 수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폭입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지난 13일 2022년 주 전역 건강보험 플랜의 보험료 인상 수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은 평균 3.7% 수준입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요청한 인상폭 11.2%보다 67% 낮은 것으로 이를 통해 26만 4천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은 총 1억 3,800만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직원 10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그룹 플랜에 대해서는 평균 인상폭이 7.6%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요구한 인상폭 14%보다 46% 낮은 수준으로 이를 통해 가입자 90만 명은 4억 6,800만 달러 이상의 절약 효과를 거두게 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 중 많은 회사는 세금 공제 혜택을 통해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상폭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측은 팬데믹 직후인 2020년은 의료 수요가 크게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경제 재개와 함께 비필수, 선택 진료가 크게 증가해 보험료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료 상승 여건에도 인상폭을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주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3개월 내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산 매입 축소를 언제 시작하고 얼마나 빨리 줄여야 할지 등 추가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록은 내일 공개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3개월 내 테이퍼링을 시작하기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최대 고용과 장기 평균 2%의 물가 상승률 목표를 향해 상당한 추가 진전이 이뤄질 때까지 자산을 계속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달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매달 8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와 400억 달러어치의 주택 저당 증권에 대한 자산 매입 축소를 언제 시작해야 할지, 얼마나 빨리 줄여야 할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런 논의에 대한 추가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록은 내일 공개됩니다.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시점을 고려하기 전에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언급해온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서 16일 회의에서 연준 위원 18명 중 13명은 2023년 말까지 최소 한 번 이상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었고, 내년을 점친 위원은 7명이었습니다. 지난주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아마도 올해 중 상당한 추가 진전을 보는 시점에 이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도 9월 중 고용지표가 테이퍼링 시작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 중반 종료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IT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1,4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상자는 6,900여 명에 달합니다. 어제 IT정보는 지난 14일 발생한 규모 7.2 강진으로 사망자가 1,419명으로 늘어났고 부상자도 6,900명까지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진 피해로 무너진 건물도 3만 7천여 채에 이른다고 IT 민방위 본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지진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에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중상자들을 더 나은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항공기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가장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곳은 사우스주 1,133명과 주도 레카이시입니다. 제리 챈들러 민간보호국장은 현재 IT에 닿지 않은 국제적 구호의 손길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챈들러 국장은 우리는 계속 국제사회의 우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많은 나라에서 우리를 지원하러 온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미 최대 저수지인 미드호의 물 부족 사태를 사상 처음으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 피닉스, 투싼 등 대도시의 물 공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무부 산하 개간사업국은 어제 서부 지방의 주요 상수원인 콜로라도강 미드호수의 물 부족 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드호는 콜로라도강의 네바다와 애리조나주의 경계 부근을 1930년대 댐으로 막아 형성시킨 호수로 미국에서 가장 큰 저수지이자 서부 주요 도시의 상수원입니다. 미드호에서 나온 물을 쓰는 인구는 2,500만 명에 이릅니다. 연방정부가 미드호의 물 부족 사태를 사상 처음으로 선언할 정도로 물이 마른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간 가뭄 때문입니다. 최근 서부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미국 제1, 2 저수지인 미드호와 파월호의 수위는 이미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콜로라도강 전체의 총 저수량은 현재 전체 용적의 40% 수준으로 1년 전에 49%에서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개간사업국은 미드호의 물 부족으로 오는 10월부터 애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주로의 상수도 할당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는 연간 상수도 할당량의 18%, 네바다는 7%, 뉴멕시코는 5%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날 발표된 물 부족 사태 선언으로 상수도 공급이 줄어드는 지역은 일단 콜로라도강 하류 지역에 국한되지만 가뭄이 더 심각해지면 내년에는 상류 지역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18년부터 이 시스템과 관련된 11건의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어제 공개된 문건을 통해 지난 2018년 초 이후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하는 테슬라 자동차의 비상대응 상황과 관련해 벌어진 11건의 사고 또는 화재를 확인했다며 오토파일럿 시스템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고로 1명이 숨지고 모두 1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14년에서 2021년 생산된 모델 Y, 모델 X, 모델 S, 모델 3 등 테슬라 차량 76만 5천 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같은 발전된 운전자 보조 기능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19년 8월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주행하던 15세 소년이 픽업 트럭과의 충돌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부모가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테슬라 모델 3 사고로 10대 학생 등 7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저지시티 시정부는 어제 시청 앞에서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과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복절을 기념해 태극기를 개양하고 지난해 코로나19로 타계한 윤여태 전 시의원을 추모했습니다. 클럽 시장은 윤 시의원은 생전에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봉사한 위대한 인물이었다며 그가 너무 그립고 그는 영원히 친구들과 저지시티 주민들의 기억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의 데이터베이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입자 1억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모바일은 어제 자사 데이터에 인가되지 않은 접근이 있었다며 어떤 자료가 해킹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IT 전문 매체 바이스 마더보드는 해커 커뮤니티에 T-모바일 가입자 1억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고 전했습니다.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 스마트폰, 식별 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재단은 지난 15일 시카고 남부 미시간 호변의 국립사적지 잭슨파크에 오바마 대통령 센터를 세우는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선임 고문을 지낸 벨러리 제럿 오바마 재단 이사장은 오바마 대통령 부부의 여정이 시작된 곳에 대통령 센터를 지을 수 있게 돼 무척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센터는 박물관과 국립도서관, 스포츠센터, 공연장, 야외 레크레이션 구역, 실험주방 등으로 구성되며 옆에는 특급 골프장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재단은 착공 기념행사는 올가을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설적인 팝스타 밥 딜런이 1965년에 12세 소녀를 성폭행했다는 소송에 휘말렸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올해로 68세인 이 여성은 자신과 밥 딜런이 6주 동안 친구가 돼 정서적 관계를 맺었다고 설명하고 12세가 되던 해 1965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밥 딜런의 대변인은 USA 투데이를 통해 여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지만 40% 정도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